네. 오늘 5월 8일 제가 원래는 어제부터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요즘 네. 이 너무 사람이 정신없게 살았나 봐요. 그래서 어제 반성하는 계기도 좀 됐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어, 양해의 말씀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하게 되는 강의는 아주 대단히 초보적인 강의입니다. 대단히 초보적인 강의입니다. 적인 강의고요.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강사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제 이름은 박기준입니다. 네, 박기준이고요. 제가 이걸 한자로 쓸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 네, 이게 맞는 걸로 맞을 겁니다. 네, 박기준이고요. 그리고 무오년생, 무오년생이면은 78년생이죠. 네, 78년생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제 유튜브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강사 경력이 오래되었습니다. 강사 경력은 거의 뭐 대학 들어가자마자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 군대 다녀온 거 제외하면은 한 20여 년 정도 이제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다들 너무 반갑고요. 그리고 뭐 이제 이 부분 제 소개는 이제 차차 저희가 강의하면서 또 제 명식 이용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리다 보면은 여러분들 또 자세히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밴드에 채팅창이 있습니다. 밴드 채팅창이 있는데요. 이 채팅창은 가급적 사용을 네, 나이보다 제가 좀 젊어 보이긴 합니다. 이제 반 100살이죠. 네. 사용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거 없고요. 저희가 명리를 배우러 온 사람들인데 명리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 그 밴드 채팅창에서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잘못된 정보가 흐르게 될 수도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주차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이제 밴드의 그 단체 채팅이죠. 단체 채팅을 이제 활용하셔라. 그러셨을 때부터 음, 안 해주세요.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네, 참가해주세요. 참가해주세요. 제가 긴장을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오랜만에 이제 첫 수업 시작하니까 또 긴장이 되긴 되는가 봅니다. 네. 가급적 사용을 참가해 주시고 보통은 2주차부터 활발히 채팅들 하세요. 물론 1기분들은 대단히 활발히 하시고 2기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활발히 하시지는 않는데 보통은 2주차부터 활발히 이제 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나는 공부하다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가? 그때는요, 저한테 그 채널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전화번호가 010-7744-9931입니다. 네, 이제 이 번호를 저장을 해 두시고 제 이름이 이제 박기준이라고 했죠. 네, 저장을 해 두시고 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상담이 생각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주시면 제가 아마 못 받을 거예요. 계속 통화 중이거나 아니면 뭐 방해 금지 모드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나 카톡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자보다 카톡을 좀 더 빨리 확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카톡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상담 중간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답변 드릴 테니까요. 네, 그 점 또 유의해 주시고요. 뭐 전달사항이 생각보다 좀 많긴 합니다. 네, 왜냐면은 요거를 이제 밴드에 업로드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냥 단순히 네, 목소리가 변조가 되네요. 네. 수강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잠시만 저 마이크를 끄고 에헴 한 번만 하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 에헴을 좀 해줘야 돼요. 네, 됐습니다. 제가 그 오랫동안 목을 쓰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요. 오전에는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에헴. 네, 한번 해줘야죠. 그 수강생이라고 생각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명리를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명리 지식을 나누어 드리고 함께
이제 연구하고 토론하고 싶습니다.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저도 역시 발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발전하시는 계기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학원을 운영하고 제가 강사 생활을 할 때에도 항상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배울 점들을 찾느라 좀 애를 썼죠. 애기들이니까요. 애를 썼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애기들도 아니시고 성인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으려고 안 해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서 그 속도가 더디든 빠르던 제가 배울 점들을 한 가지씩 찾아서 또 열심히 배우고요. 여러분들도 저한테 명리적 지식을 배우시고 결국에는 저와 함께 동반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어떤 주춧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그 말씀 드리죠. 대단히 쉬운 내용이라고요. 우선은 한자가 22가지가 있어요. 한자 또는 한문이라고도 하죠. 한문이 22가지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22가지 중에 뭐 여건이 따라주면은 22가지 다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10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 말씀을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예전에 명리 수업 어디서 들었는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만 사고는 큰일 날 뻔했네요. 언어는 사고의 감옥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고라는 거는 저희의 생각을 뜻하죠. 자, 저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걸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 생각이 갇혀지는 부분도 역시 간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가 냉장고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순간 냉장고에다가 냉장고라고 냉장고 한번 그려볼까요? 네. 제가 이게 참 여기 그림 잘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실례이긴 하지만 네, 네. 네, 뭐 냉장고를 이제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기다 냉장고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저희는 이 고철 덩어리를 냉장고로밖에는 활용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즉 음식을 넣고 뭐 여기다가 뭐 이 위에다가는 냉동식품을 넣고 이걸로밖에는 활용을 못해요. 그 이유는 냉장고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냉장고라는 이름을 벗겨낸다면은 얘를 옆으로 눕혀서 네, 옆으로 이렇게 눕힐 수 있을걸요? 아유, 이거 눕히면 안 되겠네요. 네. 옆으로 눕혀서 의자로 저희가 걸터 앉는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사주 명리도요. 저희가 너무나 많은 언어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 많은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들으셨던 뭐 신쌀이라던가 또 뭐 도화살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도화살 그리고 뭐 십이운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뭐 편제, 정제, 뭐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들어보셨을 거세요. 근데 이게 바로 이 언어라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언어를 순수한 그 용도로 활용을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언어의 용도는 뭡니까? 그냥 전달하기 위한 용도인 것 뿐이에요. 그럼 결국에 저희는 그게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을 탐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탐구. 그 근본적인 탐구에 바로 음과 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음과 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이거는 뭐 명리 접하시지 않으신 분들도 음과 양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밤, 양은 낮이 되겠죠. 그리고 음은 물, 양은 불이 되겠습니다. 자, 양은 살아있는 사람들. 여기는 죽어 있다. 뭐 그리고 성별로 따지면 여성, 나이로 따지면 노인, 성별로 따지면은 여기 남성, 나이로 따지면은 아이. 그러니까 이 음과 양의 대비는 아마 제가 해본 적은 없지만 100가지 정도도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는 100가지가 넘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렇게 음과 양이라는 거에서부터 파생되어서 나온 게 오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행. 오행도 말씀 들어보셨을 거세요. 목, 화, 토, 금, 수.
그리고 이 오행에서 나오는 것들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여기서부터 이제 파생되는 수많은 갈림들이 뭐 12운성, 신살, 뭐 기타 신살, 그리고 저희가 무슨 귀인, 막 이제 이런 얘기 하죠. 그리고 형살, 충, 파, 해, 뭐 그리고 합, 요런 개념들 아마 그 명리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세요.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겠죠. 이런 개념들이 전부 다 음양 오행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많은, 제가 지금 대단히 일부만 적었습니다만, 이 많은 개념들도 결국에는 음과 양으로부터 나온 이론들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뭐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를 보면은 음과 양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마치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음, 내가 직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직장을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벌러 다니는 거죠. 벌러 다닌다. 그럼 내가 돈을 벌러 다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살아있기 위해. 사실은 내가 살아있고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직장을 다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온통 돈 얘기, 월급이 얼마다, 뭐 이제 이런 얘기에만 집중하는 거하고 같은 이치라는 거죠. 이게 뭐 대단히 마음에 드는 비유는 아닙니다만, 네, 아주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간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강의는 음과 양에 대단히 집중을 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기존의 명리를 배우신 분들 입장에서 야, 이거 이렇게 배우는 거 맞나? 나 다른 데서 이런 거 못 배워봤는데? 저 사람 뭐 사입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세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은 언제든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이제 강의를 계속 듣다 보시면은 야, 이게 음과 양을 봤어야 됐는데 엉뚱한 거를 자꾸 보고 있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실 거세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22개의 글자, 요 글자들이 10개, 12개 이렇게 나뉘어요. 10개와 12개. 그래서 제가 하나는 위에다 썼죠. 요거는 하늘을 뜻해요. 그리고 곧 우주를 뜻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글자는요, 현실을 뜻해요. 자, 그러니까 제가 위에다 썼겠죠. 그래서 얘를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도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이제 만세력의 개념도 아예 모르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어유, 뭐가 이렇게 많이 나오네요. 네. 이거를 저희가 이제 만세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만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냥 생년월일 그리고 시간을 입력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다들 아실 거세요. 근데 이렇게 위에 있는 글자들을 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글자들을 지지, 땅 지자를 쓰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하늘 천자겠죠. 지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간은 기본적으로 우주, 하늘, 그리고 정신. 왜 우주와 하늘이 왜 정신인가 하면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그러면은 가만히 안 있어지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막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내 스스로의 의지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난다. 그러므로 이건 우주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지지는 저희가 살고 있는 땅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드리겠지만 그 용어적인 부분 그것만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제 차차 저희가 본 강의 때 이 부분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지장간이라는 거는 이 땅지, 요 땅 속에, 요게 이제 땅이라 그랬잖아요. 땅 속에 묻혀 있는 천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12운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납음오행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뭐 형충파해 그리고 합, 요거를 그냥 설명해 주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세력 보시면은 천간에도 이렇게 있죠. 충, 충. 이런 거 많이 있다고 뭐 무섭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으시고요. 그리고 요런 부분은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드리고 얘는 이제 12신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기타 신살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 지금 뭐 요거는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이제 만세력을 어떻게 보는가, 그 용어적인 게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네,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대운, 네, 대운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죠. 그 많은 분들이 이 대운이라는 거를 뭐 되게 억수로 좋은 운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냥 10년에 한 번씩 오는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번씩 달라지는 운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숫자 2가 있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이제 계산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자 돌림인 거죠. 2세, 12세, 22세, 32세. 여기 뜻하는 거는요. 제가 42세 지금 기사대운인데 51세까지는 이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10년치 인생에 대한 스포일러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보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이 말씀 진짜 많이 하세요. 선생님, 저는 2022년 세운을 보고 싶은데 신기하게 1996년만 나와서 미치겠어요. 이제 이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얘를 클릭을 하시면 42세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2019년에 42세였군요. 아이고. 네. 그러면 잠시만요. 제가 그러면 지금이 네, 45세가 맞네요. 약간 기대를 살짝 잠시 했어요. 네. 제가 워낙에 숫자를 잘 몰라서요. 그럼 이제 이 42라는 이 글자를 딱 누르게 되면은 42세부터 51세까지 세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네, 근데 저 진짜로 기대를 잠깐 했습니다. 그런데 32세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럼 그 이전의 세운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한번 해 보시면은 아마 아실 거고요. 마찬가지 세운도 이거 왜 1994년 어우씨. 네. 2022년을 딱 누르시면요. 요 아래가 이제 월운이라는 건데요. 월운. 월운이 올해 월운으로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너무 이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저게 사소한 거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그리고 이게 저는 지금 아이폰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폰 기준이고요. 안드로이드도 이제 설정이 있긴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다는 거. 근데 안에 있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그 설정 웬만한 건 이제 안 건드리셔도 되세요. 근데 요거는 이쪽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지장감 플러스 10신.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은 이유를 알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한 얘기죠. 야자시 적용함 요거 꺼주세요. 오프. 야자시를 적용 안 한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주시면은 설정 부분도 아마 매끄럽게 이제 되시는 걸 거세요. 자, 그럼 제가 그 10개의 천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0개의 천간을요. 내 장치, 바탕화면, 강의, 천간, 네. 이게 이제 10개의 천간입니다. 이 계산 빠르신 분들 한번 세보시면은 아마 10개가 나올 거예요. 10개의 천간이고요. 이제 각각 이름들이 다 있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개. 제가 이따가 요 용어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좀 설명드리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요게 10천간이다. 10개의 천간이다. 즉 우주에서 하늘에서 이 10개의 순수한 기운들이 서로 움직이고 상호작용하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땅에 뚝 떨어진 게 아까 말씀드린 지지라는 거예요. 지지. 그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갑. 얘는 이름이 갑이에요. 이거 색깔로 표현 드릴게요.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좀 어려우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 요게 낫겠네요. 네.
자, 이름은 갑입니다. 갑인데 나무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목이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름 자체가 갑목이 아니라 갑이라는 글자인데 목이라고 이름을 붙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를 일단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나무라고 저희가 연상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떠오르죠.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음과 양 중에서 당연히 뭐겠습니까? 생명이니까 양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글자는 네, 이렇게 쓰고요. 을이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얘도 나무의 속성이기 때문에 을목이라고 얘기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생명이겠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양기,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나무 다음이 이제 불입니다. 불. 네, 얘도 좀 두껍게 해줄게요. 공평하게. 네, 얘는 이름이 병이에요. 그리고 불이기 때문에 화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병화. 저는 그 아시다시피 영어 강사였기 때문에 한자하고 그렇게 친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요 처음에 10개의 천간을 외우는 것도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는데 얘는 정말 쉽게 외웠어요. 너무 다행이었어요. 왜냐면 얘가 영어 알파벳 J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J가 지읒 발음이 난단 말이죠. 근데 이름이 정 이래서 연상이 너무 잘 돼서 외우기가 참 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정화라고 읽고요. 지금 보시면은 나무가 두 개가 있죠. 종류가요. 그러면은 불도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녀석들도 종류가 두 개씩 있겠구나. 제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갑을병정, 그 다음에 무. 무는 노란색. 아, 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무. 얘는 노란색이니까 흙입니다. 흙. 무. 이름은 무고요.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얘도 토겠죠. 노란색이니까 두 개씩 있으니까요. 기. 그리고 토예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 제가 색깔을 입히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이 되시는 건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얘하고 구분이 잘 안 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을목은요. 약간 요렇게 그러니까 직선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곡선이 있어요. 근데 얘는 리을이에요. 리을. 이렇게 요 여기 차이 보시면 아시겠죠. 네, 요런 차이로 이제 구분하시면 되고요. 처음에만 구분이 힘드신 거지 그 다음부터는 대단히 쉽게 그 암기가 되실 테니까 너무 염려치 마시고요. 자, 무기토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입니다. 금. 얘는 흰색이니까 제가 검정색으로 쓸게요. 얘는 이름이 경. 그리고 금이기 때문에 금 뭔지 아시죠? 쇠붙이. 네. 그래서 금. 얘는 저희한테는 이제 매울신으로 유명하죠. 하지만 명리에서는 신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금. 그리고 임. 얘는 수예요. 물. 이름은 임이고요. 임수. 얘는 개수.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한 대 묶어서 쫙 써볼게요. 요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색깔을 입혀서 제가 써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갑을 병 정 아, 괜히 그런 얘기 했네요. 이거 색깔 입혀서 쓰는 게 힘들군요. 그리고 병 신 임 개. 자, 이제 생명이요. 생명이 아까 제가 여기서 태어난다 그랬죠. 생명이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면 얘는 양이겠습니까? 음이겠습니까? 양이에요. 생명이니까요. 자, 그리고 얘는 나무죠. 얘는 나무인데 얘는 불이란 말입니다. 자, 우리 불에다가 나무를 던지면 어떻게 되죠? 불이 화르륵 타오르겠죠. 그런 이치를 생각하시다시피 여기에서는 시작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팽창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저희 인간으로 따지면은 갑을은 어렸을 때예요. 어렸을 때고요. 그리고 병정에서는 청년기, 중년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거를 계절적으로 얘기 한번 해볼게요. 계절적으로 얘기하면은 나무는 봄의 계절입니다. 그리고 화는 딱 봐도
여름이겠죠. 자, 이 금은 지금은 이제 이해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가을의 계절이에요. 그리고 수는 겨울의 계절입니다. 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써보고 나니까 뭔가 빠지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무기토가 빠졌습니다. 저희가 이 무기토에다가는 계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유를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오타가 자꾸 나네요. 네. 자, 그 이유는 별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 명리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가 이제 양의 기운이라 그랬잖아요. 요 갑을 병정이. 요거는 이제 좀 잘 들어보시면 좋으세요. 여기가 양의 기운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이 양의 기운은 살아있는 거예요. 자, 그럼 거꾸로 얘는 음의 기운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은 혼동 안 하시게 색깔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얘는 음의 기운이에요. 가을, 겨울은. 가을, 겨울에 이제 어떤 생명들이 죽잖아요. 추수가 끝나고. 여기는 음의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죽음을 뜻하는 거고. 아유, 색깔 진짜. 네. 요거는 이제 삶을 뜻합니다. 자,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제가 이거 퀴즈 한번 드릴까요?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것, 그리고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 1번, 2번 중에 뭐가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저는 단언컨대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2번이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태어나는 순간 기억하시나요? 뭐 저는 원체 기억력도 안 좋은데다가 제가 태어나던 순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왜냐면은 제가 스스로 저절로 태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부모님께서 고생하셨겠지만, 특히 어머니가 고생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기억이 안 난단 말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누구는 여기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대? 막 이제 사춘기 때 그러고 싸우잖아요. 그게 그런 이치겠죠. 하지만 내가 40대 50대가 돼가지고 몸이 아프다, 그리고 이게 심각한 병인 것 같다, 그럼 덜컥 겁이 나겠죠. 왜겠습니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거는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를 음양적으로 바꿔볼게요. 음에서 양으로 가는 것은 어떻다? 무척 쉽다. 자, 하지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어떻다? 무척이나 어렵다 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위로 한번 올라와 볼게요. 이 왼쪽에 4개 글자가 양이라 그랬어요. 그쵸? 목화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가 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양에서 음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어렵겠네요. 그쵸?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 녀석들이 개입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입을 해서 야, 그러지 말고 이제 그냥 음으로 가자.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그 역할을 무토와 기토가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해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럼 끝날까요?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리를 공부하시다 보면은 야, 이거 어쩌면은 사람이 환생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마 드실 거세요. 왜냐면은 죽음 이후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저희가 이쪽으로 돌아갈 때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전혀 안 거쳤죠. 양에서 음으로 갈 때는 이런 중간 단계가 있었는데 지금 음에서 양으로 갈 때는 이 중간 단계가 없더란 말입니다. 네, 그게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죽음에서 삶으로 가는 거는 대단히 쉽지만 삶에서 죽음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이제 이거를 뜻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 요거 이제 양력 기준으로 제가 월을 썼습니다. 양력 기준으로요. 그럼 명리에서는요, 2월, 3월, 4월이 봄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여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가을이에요. 그리고 12월, 1월이 겨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대부분 다 수긍이 되실 거세요. 5, 6, 7이면 뭐 여름이지. 그럼 지금 이제 여름 들어왔네요. 그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가 봄이었지.
그럼 11월, 12월, 1월이면 겨울이지. 다 수긍되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8월.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8월이 가을이게 여름이게 그럼 이제 경찰이 신고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들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평소에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야, 8월이 여름일까 가을일까? 그럼 10명 중에 한 7, 8명은 전부 다 야, 여름이지 지금 땀나는 거 안 보이냐? 더 미치겠구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치와 똑같은 이치입니다. 무슨 이치냐? 봄, 여름은 양이고 가을하고 겨울은 음이에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양에서 음으로 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죠. 어렵다 보니까 8월이 돼서 음이 왔는데도 바로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뜨거운 기운이 남아 있더라는 거예요. 네, 요거 이제 이해 안 되시더라도 제가 녹화본 올린 거 이제 들으시면서 곱씹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세요. 원래는 여기는 가을이기 때문에 그냥 추워지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8월에 춥냐? 안 춥다라는 거예요. 왜? 양기를 음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구나 라는 거를 반증한다라는 거죠. 네, 청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색깔 쓰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한자들 외우셔야 되세요. 그 외우실 때 뭐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으시겠지만 쓰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알았어요. 저희는 얘는 양이고 얘는 음이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뭐 이름은 지금 모르셔도 되겠죠? 얘네들은 양에서 음으로 데려간다. 데려가는 역할이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럼 이게 음이라는 거는 결국에 경신금은 이 경신금이라는 거는 얘는 음일까 양일까? 이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 질문인데 한편으로는 타당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바꿔서 얘기하면은 8월은 8월은 여름일까 가을일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거든요. 제가 왜 이 질문하는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저희가 명리를 배우는 사람이니까 야, 8월은 신월이라고 얘기하니까 가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은 8월 보고 가을이라고 안 한다니까요. 여름이라고 해요. 왜 여름이라고 합니까? 뜨거우니까. 그럼 이제 얘기를 바꿔볼게요. 마찬가지. 지금 이 갑을이 목이니까 봄의 기운이라 그랬고요. 얘가 여름의 기운이라 그랬고, 얘가 가을의 기운이라 그랬죠. 그리고 얘가 겨울의 기운이에요. 겨울은 그래. 내가 음인 거 알겠다. 음인 거 알겠는데, 이 가을, 요 글자는 이거 그럼 음이야, 양이야?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괜히 또 너무 어렵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혼동이 오실 수 있으시니까. 자, 목에서 태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 목은 간목하고 을목을 뜻해요. 자, 그리고 화에서 팽창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는 병화하고 정화를 뜻합니다. 그리고 금에서 사실은 수렴 혹은 이제 정리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게 경금하고 신금이에요. 자, 그럼 저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 인생을 생각했을 때 태어나는 거 이해되죠? 그리고 내가 팽창을 했어요. 그 팽창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팽창 활동을 하는 이유, 저도 역시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 단 하나죠. 어떠한 목적을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목적은 바로 금이라는 거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도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얘는 시작이고 여기에서 이제 화에서 이 금을 바라보고 내가 막 팽창을 하는 거예요.
금을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 금을 바라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는 결국에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을. 자, 그럼 우리 인간이 태어난 이유가 이 금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서 팽창활동 하다가 이제 늙으면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수는 뭐냔 말이죠. 수. 수. 아이고. 수인데 노란색이네요. 네. 이 수라는 거는 결국에는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제 개강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여러 수많은 이론들하고 배치되지 않으면서 다 입증해 보일 수가 있어요. 결국 수가 내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없는 것들이라 이다라는 것을 입증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전 보충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유를 설명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그 부분은 본 개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종합을 해볼게요. 목, 화, 금, 수 따로라고 봐야죠. 그럼 얘는 결국에 음은 음인데 양기운을 갖고 있는 음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 못하셔도 좋으세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 쉬운 얘기로 돌아올게요. 자, 내 사주에 내가 이게 많다. 초록색하고 빨간색, 즉 목과 화가 많다. 그러면은 양기가 많다가 되는 거예요. 네, 양기가 많다. 자, 예시 또 뻑하면 나오는 제 사주를 또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바로바로 응용해 보시면 되세요. 제 걸 딱 봤더니 여기 목화가 있죠. 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이 위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이라 그랬죠? 나의 정신. 그럼 나의 정신에 양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양기가 있다라는 거는 결국에 무슨 얘기냐? 요거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양기가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양기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이다.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긍정적이다. 그리고 좀 밝다. 왜 주변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너는 그렇게 걱정을 안 해가지고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아마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서 그러신 분 있으실 수 있고요. 그런 말씀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야, 너는 매사에 너무 비관적이야. 이제 이런 이야기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저희가 거꾸로 금수가 많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도 수가 많으면은 현실적이고 그리고 활동적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활동적이라는 게 얘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머릿속이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이. 내가 현실에서 활동적이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아랫부분을 볼게요. 아랫부분. 이게 저희가 지지를 지금 안 배웠어도 바로 응용하실 수 있으세요. 요 색깔 보시고. 색깔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옆에다 잠깐 설명드리면 목화는 설명드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화. 나무인데 노란색이어야지 왜 초록색인가요? 막 이런 분 안 계시죠? 네. 톡까지도 설명드릴 필요 없고요. 금이 흰색입니다. 흰색. 그리고 수가 검정색입니다. 그럼 금이 아까 가을이라 그랬죠? 수가 겨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제 지지를 한번 볼까요? 이제 정신을 봤으니까 현실을 한번 볼게요. 현실은 요 아랫부분이 되는 거겠죠. 아이고. 네. 요거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지우고요. 네. 요거. 자, 얘가 있습니다. 겨울에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수니까 음입니다. 음이에요. 자, 음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음의 특징은요. 아까 전에 반대예요. 비현실적. 이제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철학적이다. 철학적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또 사색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적극적이지 않다. 수동적이다. 수동적이다라는 표현이 가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적극적이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밝다니까 여기는 어둡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의 사주를 딱 봤을 때 머릿속은 긍정왕이네. 근데 현실에서는 이 사람이 대단히 뭐 비현실적 또는 철학적이거나 적극적이지 않을 때도 있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저희가 지지를 안 배웠어도 색깔만 보고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 그런데 목화의 기운도 있네? 그럼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반은 어떨 때는 적극적인데 어떨 때는 대단히 수동적인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보충 수업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적용시킬 수 있는 것들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아까 선생님 사주에서 요 톤은 왜 해석을 안 하시나요?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게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이제 아까 그 토 사라졌죠. 토가 어디 있는 건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토가. 그리고 여기에도 힘이 조금 빠졌지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힘이 왜 빠졌는가 그런 부분은 이제 저희가 차차 배워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토라는 거 있었잖아요. 아까 전에 토가 이렇게 생긴 애 있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있냐면은 요 사이에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여기서 또 개입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되게 쉽게 얘기해 볼게요. 어유 다 지울 뻔했네요. 이 무토하고 기토는 쉽게 얘기해서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그 열쇠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토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그리고 기토 같은 경우는 핵심 열쇠. 그러니까 무토는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가는 길을 안내해 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마지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건 기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거세요. 자, 근데 저희가 온도적인 측면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얘는 나무고 얘는 화예요. 얘가 아까 태생이라 그랬고 얘가 팽창이라 그랬죠. 그럼 당연히 온도가 얘가 훨씬 더 뜨겁겠죠. 그죠? 얘가 훨씬 더 뜨거운 거고 요 사이에 무토하고 기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무토의 역할은 이 엄청난 열 기운을 자기가 온몸으로 받아서 넘겨줘야 돼요. 이렇게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토도 대단히 뜨겁겠죠. 네, 얘도 대단히 뜨겁습니다. 뜨겁고요. 실제로 어디까지 뜨겁냐면은 여기까지 뜨거운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갈수록 조금씩 식겠죠. 이렇게 온도가. 하지만 얘도 온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기토도 당연히 온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온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 온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뜨거울수록 양인 거예요. 뜨거울수록. 뜨거울수록 양이고요. 차가울수록 음입니다. 그럼 답 나왔네요. 목보다는 화가 더 강한 양이네요. 왜? 목은 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화는 여름이라 그랬고요. 그럼 얘가 더 강한 양이네요. 강한 양. 그리고 금은 가을이라 그랬고 수는 겨울이라 그랬죠. 그럼 얘가 더 강한 음이겠네요. 강한 음. 금보다는 수가 더 강한 음이다. 그럼 이거 우리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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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공부 되게 잘했는데요. 이런 거보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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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음기가 훨씬 강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똑같은 금수라고 하더라도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토는 중간자라는 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중간자, 중간에서 개입한다. 양에서 음으로 데리고 간다. 중간자인데 온도적으로 보면 뜨겁죠. 그럼 얘는 결국에 뭐겠습니까? 양에 가깝다. 자, 정확히는 양에 가깝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런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요 반복이 중요해요. 반복이. 여러분들이 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오늘 수업 듣고도 아무것도 모르시겠다. 그럼 그건 제 잘못이지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반복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양이라 그랬어요. 여기가 음이라 그랬고. 그럼 얘네는 사실상 중간자이기 때문에 굳이 따지면 중성으로 보는 게 맞아요. 중성.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양기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궁금하실 수 있겠죠. 아니 양기를 왜 온몸으로 받아들여요? 요거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자 제가 이 무기토가 중간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자. 그럼 중간자라는 거는 결국 양과 음의 중간자라 그랬죠. 그럼 그 얘기는 이 양기운을 내가 받아서 음으로 보내야 되니까 얘가 한 몸으로 이 뜨거운 열기를 다 받겠죠. 네. 어떤 원리인지 이해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 열정적으로 강의한 게 아니구나. 네. 그 앞에 이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느라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저희 12시까지만 휴식을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휴식 시간에 그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제가 꺼놓습니다. 꺼놓고 한 3, 4분 정도 쉬었다가 바로 이제 마이크하고 화면하고 켜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그러니까 쉬는 시간 중간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해 잘 되시면 너무 다행입니다. 휴식 시간 12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방 올게요.